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저번 주 금요일 제가 이거 주목해보면 좀 괜찮겠다 싶은 부분 오늘 제대로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쭉 튕겨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여기서 한 번 더 급등할 것이다라는 장담은 못해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HMM이 최근 올라갔다가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신주 인수권이랑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이 해진공과 산업은행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 주식들은 가치가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거 일정적으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고 치면은 그 전까지는 그동안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내용이 또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뭐다? 다른 그 무엇보다 HMM 보유 현금 부각 아니죠. 돈 잘 벌게 해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부각.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HMM은요, 이게 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냐면,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아닙니다. 돈을 이전보다 못 버니까 빠진 거였어요. 돈을 못 벌어서. 근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준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거든요. 왜냐면 매출의 80%가 컨테이너에서 나오니까. 그럼 이게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예, 괜찮게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이게 좋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뭐 4월에랑 6월 요 사이에 1년짜리 장기 운임 계약이 대부분 맺어지기 때문에 고 운임에서 장기 계약을 잘 맺는다. 그럼 어느 순간 1년 예상 실적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이 저점에서 맺어놨던 계약들도 비싼 가격에 다시 재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와, 이거 스팟 운임으로도 충분히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럼 올해 2조 원 정도의 실적을 낸다? 야, 그러면 11조 정도의 이 회사의 덩치를 생각을 했을 때 한 PR 5? 이 실적이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 섞인 이러한 것들도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곧 해운동맹이 재편이 돼요. 그러면 옛날처럼 혹시 치킨 게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긴 하거든요. 해서 막 PR 5, 6, 7? 막 이렇게 좀 그 이상으로 주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좀 받쳐주는 실적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의 주가는 그냥 적정 수준이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다가 테마성으로 뉴스 한 번씩 뜨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신주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번다는 건 매력적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이 계속 좋을 수 있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다? 지금 수혜주나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중간에 길목을 잡고 있는 후티 반군이 계속 공격을 한다? 그럼 상하이 컨테이너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후티 반군이 공격을 안 한다? 그때가 이제 운임의 하락이 만들어지게 될 순간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그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얘네가 이슬람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강대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 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때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은 또 여기에서 우리는 뭐 그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엄청난 압박도 아닐 수 있어서 이게 올해 미국 선거가 완벽하게 완료되기 전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그 역대 최고의 부양책이라고 해서
중국이 빈집이 문제다.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빈집, 미분양, 정부에서 구매한다. 얘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돈 풀리고 유동성으로 인해 제조업 커지고 그러면 전 세계 수출량 증가하면 이 역시도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내용이다 정도로 여러분들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사업적인 업황은 이전보다 확실하게 풀렸어요. 최악일 때도 목표 주가가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때보다 좋아졌다.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를 중심으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면 수급은 외국인 기관 딱 들어오니까 바로 튕겨 올라가죠. 앞으로도 이 둘 꼭 최우선으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엔 차트는 여기 이평선 밀집해 있는데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너무나도 완벽한 구간이다. 여기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여기 240 다음이 480이잖아요. 노란색 선. 장기 평선 481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봉상 120 개월이랑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게 3년 동안 계속 누르는 구간이잖아요. 여기를 다 목표로 이제 480이랑 다시 480이랑 같이 보되 돌파하고 또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 요거 역시 아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HMM도 총정리라며 영상을 마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순수하게 돈 많이 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긍정적이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요거 꼭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수급은 외국인 기관, 지지라인은 241선 위가 베스트이며 올라갔을 때 목표는 481선이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기가 월봉에 이 120 개월이랑 겹치기 때문에 3년의 하락 추세가 단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때부터는 추세에 맞춰서 수급 괜찮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HMM 현재 핵심이 뭔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